오늘 기업 얘기는 니콜라입니다. 종목 추천할 만한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지 니콜라를 재무적으로 간단히 핵심만 보여드린 영상입니다. 서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니콜라로 물리고 손실을 본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여기서 의외로 상승장에 먹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테슬라를 2016년도, 17년도경에 한국 투자자 분들에게는 관심이 많이 없던 시기에도 사실 미국에서는 꽤 핫했었고 이슈도 정말 많았었는데 니콜라가 미래의 테슬라 같다고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니콜라와 테슬라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과거의 테슬라는 기술력은 있었지만 양산 능력이 없었고 현재 니콜라는 기술력은 검증 안 된 채로 양산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보다 더 활발히 주식 투자를 하던 2016년도, 17년도 경에는 그 당시 중동에서 주전 생활을 하며 여윳돈이 많아서 정말 매일같이 매수 매도를 해가며 투자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테슬라는 기술력은 다른 전기차 업체보다 월등하지만 양산이라는 것이 업력이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의 기술은 BYD, 폭스바겐 그룹, 도요다에 따라잡히고 결국 기존 양산 업체가 전기차 업체를 장악할 것이라는 매우 정말 엄청나게 부족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었는데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대자동차나 도요다보다 수소 연료차 관련 기술이 더 뛰어나다는 검증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자금력도 퀘스천 마크이고 양산 능력 역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니콜라는 일단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테슬라 수준에도 전혀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서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서론은 완전 각설하고 주가 얘기와 재무적으로 재빠르게 다뤄보겠습니다. 니콜라의 주가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올해 급등과 급락을 보며 잠시 꿈을 꿨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당연히 매출은 없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투자로 적자 규모를 키우고 있는 기업입니다. 투자 내역을 보기에 앞서서 잠시 주가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물론 현재 애널리스트 기관에서 니콜라에 대해 의견을 내놓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의견을 내놓는 기관은 지금 보시는 기관들로 보시면 되고 사실 여기서도 9월 이전에 목표가는 무시하시고 보시는 것이 맞으므로 현실적으로 니콜라에 대해 목표가를 내놓는 기관들이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많고 분석이 안 되는 기업으로 보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기관 보유율이 13.39%로 매우 낮은 기업입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매우 높은 기업이고 그만큼 유의해야 할 기업이긴 한데 그나마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기관들을 지분율로 정리해보면 블랙락이 최근 11월 초에 매수를 하고 모건 스탠리도 11월 중순에 들어온 게 눈에 띄긴 합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보면 지난 3분기에 6천만 불어치를 엄청나게 팔아 제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은 대부분 개미들이 봐준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11월 9일에 나온 10Q, 즉 분기보고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매우 단순합니다. 자산은 대부분 그냥 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6,200만 불 정도의 무형자산이 보이긴 하고 6,100만 불 정도의 유형자산도 보이긴 하는데 암튼 6,200만 불 정도의 무형자산 자체가 니콜라가 기술력을 자산화한 것이 크진 않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인 즉슨 자금 조달은 모두 주식으로 끌어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9년 말에 비해 발행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만 보면 신주를 계속 발행해서 그 신주들을 개미들이 모두 다 받아줘서 자금을 끌어온 것이 아닌가 하고 보실 수도 있지만 조금 후에 현금 흐름표를 보여드릴 텐데 신주 발행의 성격이 가장 큰 건 파이프 파이낸싱이라고 신주를 발행하여 일반 주식시장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빗하게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화가 니콜라를 투자한 것이 파이프 파이낸싱의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투자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스탁 워런트 행사로 자금이 들어온 것도 일부 있습니다. 어쨌거나 신주 발행으로 인해 나오는 현금으로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적자를 메꾸고 나머지 남는 자금은 모두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이 없는 기업이니 딱히 볼 것은 없으나 R&D 비용은 5,147만 불을 지난 분기에 들였기 때문에 전년 동기에 비해는 큰 폭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잠재 기술력 하나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기업이라고 하기엔 정말 너무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무려 지난 9개월간 9억 3,200만 불을 캐시 플로우 프롬 파이낸싱 액티비티를 통해 조달하였는데 물론 이 R&D 비용이 한 개 분기에 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투자받은 금액의 겨우 5% 정도만 연구개발 비용에 쓴다라 함은 제 상식에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적은 R&D 비용과 SG&A 비용이
회사의 모든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곧 회사의 순손실 규모인데, 이게 분기당 겨우 1억 1175만 불 정도 규모이니 적자 규모는 매우 적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의 작은 R&D 비용으로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9개월간의 현금 흐름을 보면, 우선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을 보면 별건 없고 상당히 큰 비용을 SBC로 지불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으로 한마디로 임직원, 스탁 옵션 또는 스탁 그랜트가 되겠습니다. 투자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 PPE 관련된 것으로 사실 투자를 엄청 해대야 하는 기업인데 투자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무려 한 개 분기도 아니고 지난 누적 9개월의 현금 흐름이 이렇습니다. 재무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은 이전에 살짝 말씀드렸듯이 파이프 파이낸싱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식을 라트 개념으로 주식시장이 아닌 다이렉트 투자 개념으로 직접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고, 그 외에도 스탁 워런트로 2억 6,300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스탁 워런트를 기관에 판 것일 수도 있고 그 외의 경로로 판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현금은 대부분 니콜라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그냥 쌓아두고 있는 점이 꽤 의아합니다. 현금으로 쌓아둘 거면 이걸 가지고 해로 튈 거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받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무형자산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그 말인즉슨 가령 페이턴트화된 기술력이 자산으로 잡힌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받은 금액 대비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매우 적고, 투자받은 금액을 대부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쌓아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금 흐름도 좀 이상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그냥 짧게 기업 분석 영상은 아니고 니콜라 재무제표를 가볍게 살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